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방송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시간은요 오후 5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퇴근하려고 준비하고 계셨나요? 아니면 혹은 댁에서 저녁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어났는데요. 예. 왜냐하면 편의점이 전 세계로 방영이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함께 계신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시간대를 서울 시간에 맞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 5시 59분 현재 저는 어디에 있느냐? 서울 용산구에 나와 있습니다. 용산구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국민의힘의 사선 중진으로 알려져 있죠. 권영세 후보,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강태우 후보, 구청장 출신입니다. 두 후보 간의 리턴 매치가 있는 지역이고요. 지난 총선에서 무려 890표 차, 890표 차로 정말 석패한 후보죠. 저희가 오늘 이 현장에서는 강태우 후보 직접 만나 뵙고 이번 선거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직접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이동해 보실까요? 함께 가시겠습니다. 그 전에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다. 예. 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네. 전형적인 봄날이고요. 네, 여기는 남영역 사거리, 남영역 오거리인가요? 네, 사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강태우 후보가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취재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예. 네, 이 마이크 좀 들어주시고요. 예. 여기 조금 마이크 소리가 커서 저희가 조금 작게. 네네네, 요 정도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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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후보님, 저희 편의점에 첫 방문 네. 해주셨습니다. 우선 저 시청자들에게 뜨거운 연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너무 크다, 저거. 소리 너무 커서. 이제 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정말 용산은 이번 선거에서 정말 중요한 지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성선에서 우리 민주당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용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정권 심판의 1번지가 용산이 되어야 됩니다. 저 강태웅이 더 남은 기간 일주 동안 더 열심히 뛰어서 민주당의 승리를 만들고 우리 국민의 주권들이 회복되는, 주권이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국가를 만드는데 꼭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권 심판, 용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예, 아주 예. 간절한 열망이 예. 뇌로 마이크를 타고 전 세계로 예. 퍼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앞서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총선에서 정말 아깝게 석패하셨어요. 네, 890표 차요? 예, 맞습니다. 야, 그럼 개표를 몇 시까지 보셨습니까? 새벽 4년 전. 4시까지 갔던 것 새벽 같아요. 4시. 예. 와. 마지막 하나 남겨올 때까지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야, 그때 제가 보니까 0.66% 예, 포인트 그렇습니다. 차로 실패하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4년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예. 사실 상대는 매우 셉니다. 통일부 장관 출신의 다선 중진 의원인데요. 어떤 마음으로 이번 선거 준비하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뛰고 계신지. 예, 저는 4년 진짜 공직 생활 30년 했습니다. 네. 예, 서울시 부시장까지 하고 제가 이곳 용산중학교, 용산고등학교를 나와서 네. 저를 키워준 곳에서 일해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4년 전에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석패를 했고요. 네. 그동안 그 4년 동안 저는 정말 용산 곳곳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네. 용산 구민들을 만나고 항상 경청하면서 네. 용산의 문제에 음. 대해서 어떤 해법을 찾는 과정을 함께 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 어떤 생각들을 네.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이었고요. 특히 정치인으로서 행정가 하다가 정치인으로 네. 오면서 어떤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마음을 읽는 자세를 배우는 네. 그런 시간이었고 예. 국가에 대한 내가 어떻게 기여할까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고
용산구청장으로도 활동을 하시면서 구청장 한 적 없습니다. 구청장은 아닌가요? 예, 예. 서울시 부시장, 예, 서울시 부시장. 행정부시장을 하셨죠. 예, 예, 예. 그래서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되지? 주민들의 보살핌, 그 다음에 어떤 행정적 편의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살폈던 예. 그런 뭐 지난 공직 생활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느 국민이 예상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당연히 청와대에 있을 줄 알았어요. 광화문까지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죠. 용산은 갑자기 나왔죠. 예, 그래서 다들 의아해하고 있는데 오늘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통해서 예컨대 한동훈 위원장이 세종시로 국회를 옮겨간다고 한다면 대통령실 이전도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어요. 예. 어떤 취지의 발언이실까요? 글쎄 이제 행정에 지금 세종시로 이제 행정부는 많이 가 있죠. 네. 그러나 궁적으로는 대통령실이 안 간 상태의 그렇죠. 행정부고 또 국회가 안 간 그렇습니다. 그기 때문에 분명히 네, 국회가 이전해야 될 그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이전할지 뭐 상임위 정도 차원의 이전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 이거 수도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러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행정의 수도의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썼어요. 그러면 정치 수도 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정치 행정의 수도라고 그랬던 네. 것 같아요. 수도. 그러면은 대통령실이 안 간 상태에서 행정의 수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위헌이죠. 예, 근데 왜냐면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예. 대해서는. 그런데 대통령실이 서울에 있는 상태에서는 정치 행정의 수도가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특히 용산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이 이전해 오면에 따라서 정말로 용산 국민들은 불편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점이 많이 일단 불편하셨어요? 교통이 교통? 체증이 심해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이거 저기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저쪽 아니죠. 예, 좀 그렇고요. 또 네. 하나는 집회 시위가 존중돼야 되지만 주거지 인근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소음 문제도 있고요. 네. 뭐 지금은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혹시라도 개발에 그런 제약이 있지 않을까 경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네. 그리고 그렇죠. 또 하나는 될수 있죠. 당장 용산공원에 네. 대통령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자리에 네. 이제 중심에 있죠. 광화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과연 네. 용산공원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열릴 것인가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문제는 제가 제 이전의 공약은 했지만 이거 뭐 제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국회가 해야 그리고 되는. 또 뭐 청와대로 갈 수 있는 문제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역 아까 헌법을 바꾸는 문제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적어도 갑작스럽게 온 김에 따라서 생긴 용산 국민들의 일상 파괴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느닷없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광화문으로 간다고 했다가 단 하루도 청와대에서는 살 수 없다 해서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고 그래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다가 완전 또 한남동으로 가고 뭐 이런 과정에 사실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석연치 않은 대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거기에 또 막대한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회에서 좀 따져봐야 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대목도 있는 것 같은데, 여튼 이제 국회에 들어가면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좀 검토해 보시겠다 이런 판단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단초를 다시 한번 그러니까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열었다. 단초를 열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만들겠다. 그렇군요.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교통 문제, 뭐 경호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특별한 변수가 없었던 동네가 대통령 변수가 생기면서 소란스러워진 이런 느낌을 좀 주민들이 받나요? 그래서 대통령실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어요?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시민들이. 특히 이제, 그 교통이 통제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나 통제가 돼요? 집회 시위가 생기게 되면은 한강대로 같은 경우 거의 밀리죠. 밀려요. 그러면 평소에 한 뭐 30분 안쪽으로 걸리던. 그래서 제가 시간까지는 계산할 수 없지만 일단은 분명한 거는 교통 혼잡이 심하다는 거고 소음이 심하다라는 거죠. 교통 혼잡 심하고 소음이 심하고 그리고 우려하는 부분이
용산 공원이 제대로 시민들한테 돌아올 올 것인가. 그렇죠. 예, 아무래도 대통령실이 있으면 예. 경호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을까 예, 예.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와서 사는 게 뭐 좀 도움이 되고 좋아야 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네, 좀 기대를 불편함. 많이 했죠. 네. 그리고 아직도 예. 그 기대가 하시는 분들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에 의한 부작용 측면을 네.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여론조사를 쭉 살펴봤더니 사흘 전에 우리 강태호 후보가 42, 권영세 후보가 41, 1% 표차로 1% 예. 차이로 지금 초박빙 지역이다 예,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매우 긴장되신 상태이실 것 같은데요. 이걸 계속 이 분위기 이어가야 되는데 어떠실 걸로 전망하세요?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아. 1%라는 게 뭐 그냥 같다고 보면 됩니다. 동률이다. 누구도 네. 예. 그리고 앞서갔다고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예. 통계적 의미도 그런 거고요. 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만나고 네. 저를 알리고 네. 저희가 왜 이렇게 정권을 심판해야 되는지도 네. 알리고 예.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선거 캠페인 하시면서 정말 수많은 시민들을 만나실 텐데 제일 많이 들으시는 얘기는 어떤 얘기세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참 열심히 했다.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다. 예, 예. 정말 평가받을 만하다. 예, 당신 그 노력이 네. 한번 꼭 이번에 잘 돼서 음. 용산과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조금 네. 성모 기한 중에는 예, 예.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2월 달에는 민주당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항상 민심이라는 네. 거는 모든 게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또 평가가 냉혹한 거니까요. 민심은 정확한 겁니다. 네. 예. 그리고 그거는 최종적으로 예. 민심을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일시적으로는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예. 확실히 3월이 좋아졌습니까? 2월보다? 저는 느낌이 좋아진 거라고 사실 구분하기는 어렵고요. 저도 사실 언론의 이런 수치를 통해서 확인하는 점. 예, 왜냐하면 많은 후보들이 일단 점퍼 색깔이 빨간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다. 네. 또 민주당 후보들은 좀 열세 지역에서 하얀 점퍼를 입었다가 민주당 점퍼 파란색 점퍼로 바꿨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어서 네, 거기까지는 제가 저야 항상 네. 파란색 입고 다녔습니다. 네. 항상 예. 민주당 당세. 자, 한강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전반적으로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금강벨트 이 이제 접전 지역이 다 그런데요. 용산의 승리가 민주당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특히 이 지역은 대통령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권 심판론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심판의 1번지는 결국 대통령실이 있는 곳이 특히 여기는 현재 또 국힘이 네. 여당 후보로 돼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상징적이다 이렇게 말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 당에서도 총선에 출정식을 용산 우리 맞습니다. 지역의 예. 용성역 광장에서 예, 했던 것도 예. 그런 의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살고 있는 용산에서부터 정권 심판론이 먹히면 급기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권 심판에 따른 의미가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예. 총선의 결과에 대해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예. 전반적으로 한강벨트가 다 이길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알 수 없다. 지금 알겠습니다. 용산에서만큼은 분명히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에서만큼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많이 세 표가 부족합니다. 세 표가 부족. 이재명 대표가 하셨던 말씀. 그 말 맞습니다. 네. 그건 절실함이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네, 세 아까 표가 통계적으로도 네. 그 여론조사 붙어있어요. 지지율에 있어도 마찬가지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대파가 얼마입니까? 저는 사실은 네. 육문시장이라는 곳에 가까운 데 있거든요. 네. 보통 4,000원, 3,000원대 좀 내렸더라고요. 지금 이제 날씨가 그래요? 풀려서 네, 그런지. 예. 날씨가 풀려서 그런지 예. 하여튼 대파 값은 좀 내렸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행정하셨으니까 예. 잘 아시겠지만 물가 관리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 그렇죠. 지금 제일 민생에 있어서 결국 피부로 느끼는 거는 물가입니다. 네. 서민들은. 내가 사과를 하나 들었다가 못 사는 거예요. 가격을 네. 보고 다시 내려놓고.
서민이라면 어느 사과가 됐던 생선이 됐던 아, 양파가 세계 2위 예, 값이라는.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물가 관리가 가장 서민들의 삶에 있어서 네. 중요한 건데 네. 그 부분이 제대로 관리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또 이번에 네. 민생이라고 그렇습니다. 대표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예, 생각하는데 예. 그 부분이 일단 우리 음. 민심은 아마 평가하지 않겠나. 네. 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외교도 안보도 뭐 오늘도 또 북한이 또 뭐 미사일을 발사하고 했지만 안보도 외교도 다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 뭐 이 주변 남영역 주변을 오고 가는 시민들이 당장 오늘 저녁에 떼거리를 준비하면서 화가 나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이거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저 무서운 여기까지만 게- 여기까지만. 예, 벌써 예,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 너무 자. 왜냐면 좀 유권자들 보는데 제가 이거 그렇구나. 다 너무 이러고 있으면 그렇구나. 유권자들이 아니, 예, 그렇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오래 했었어요. 네. 저 5분인 줄 알았는데 10분은 것 같다고 기억하는데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예, 끝으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용산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승리하기가 정말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민심이 우리 민주당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정권 심판을 하겠다는 그러한 민심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지인들 찾아주시고 꼭 투표 나가주시고 그래야만이 저희가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권 심판이 될 수 있도록 용산에서 심판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힘을 모아주십시오. 저 강태웅의 선택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승리가 되는 그런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고마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 예,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바빠요. 네.